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시스템과 상호작용. 오늘은 지권의 변화입니다. 자, 지각 어떻게 변하고 판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자, 첫 번째 판의 이동 파트인데요. 여기는 일단 지각 변동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변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화산, 지진 이런 거를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화산, 활동, 습곡산맥 형성, 대륙 이동 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 지각 변동, 그냥 땅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인은 보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부터 보면 돼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멘틀 대류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때문에 지표가 전달이 됩니다. 에너지가. 그러면은 축적되고 어느 순간 한 번에 방출하면서 확 하고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다? 지각 변동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어, 변동대라는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자, 그러면 이 변동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일단 있는데요. 화산대랑 지진대가 있습니다. 변동대의 종류는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습니다. 자, 둘 다 비슷합니다. 좁고 긴 띠 모양 지역이에요. 다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지진대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화산대보다. 자, 이거는 특징을 보면은 변동대 거의 지진대와 화산대는 일치합니다. 둘 다 좁고 긴 띠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대륙 주변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대가 조금 더 광범위하다. 지진대가 조금 더 광범위. 왜냐하면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원인은 만약에 화산이 폭발하면 집안이 진동을 해서 지진이 일어나지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산 폭발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능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지진이 일어나지만 지진이 난다고 해서 화산이 꼭 터지지는 않습니다. 자, 위치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디냐? 태평양 주변부. 변동대라는 거 태평양 주변부 대서양 중심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화산대랑 지진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볼게요. 화산대, 지진대. 어, 명칭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풀 명칭이 이렇게 해요. 환태평양 화산대 점 지진대. 그리고 해령 화산대 지진대.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환태평양 같은 경우는 불의 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전체의 지구 전체의 화산 활동의 8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해령 쪽 같은 경우는 여긴 좀 내용이 기니까 앞쪽에다 쓰도록 합시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해령이 다 있어요. 해령이라는 건 좀 이따 배울게요. 인도양 해저에 발달한 해저에 해령 따라 발달한 겁니다. 해령 따라서 해저에 발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습곡 산맥이라고 해요. 각각의 특징 보면은 여기는 불의 고리, 화산 활동 80%,
해저의 해령 따라 그리고 대규모 습곡 산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구 지도를 간단하게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봅시다. 이거 아메리카입니다. 미국, 캐나다, 미국. 그럼 여기가 태평양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 되는 건데 불의 고리는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있는 게 불의 고리입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해령이 어디에 있는지는 파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이 파란색 점선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대서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태평양, 그리고 여기가 인도양이죠. 인도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인도양 보면은 여기도 이제 점선이 점점점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이다? 해령 표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쪽에 이제 또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에 인도가 있고요. 유럽이 있어요. 유럽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긴 또 습곡산맥, 대규모 습곡산맥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가 이쪽 지역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습곡산맥.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어쨌거나 바다마다 태평양에 불의 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바다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가운데에 해령으로 인한 해령 화산대 지진대도 존재하겠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이론은 판구조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구의 땅덩어리는 지구 표면은 여러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 따라서 판의 운동으로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판끼리 서로 약간 스치든지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이렇다는 거죠. 경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판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마찰을 할 테니까 여기서 갑자기 화산이 폭발을 하든지 뭐 불이 타든지 지진이 나든지 하겠죠. 따라서 이 특징을 보면은 변동대부터 볼게요. 변동대라는 거 아까 얘기한 그거죠. 화산대랑 지진대 얘기하는 거. 변동대 위치가 대체로 판의 경계예요. 자, 그래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혹은 하나는 오른쪽으로 10cm 움직이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5cm 움직이면은, 속도 차이가 나니까, 어쨌거나, 서로 판이 좀 비껴 움직이겠죠. 따라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여 개의 판, 상대적인 운동. 자, 이런 거 표기해주고, 자, 특징 1cm, 10cm, 언제, 연간 이 정도 이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속력이 이렇다. 속력, 방향 모두 다릅니다. 판마다 다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경계 부분에서는 뭔가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상대적 이동 방향 아까도 얘기했죠. 속도가 달라도 방향이 조금만 달라도 어쨌든 서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적 이동 방향 따라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종류 미리 좀 알아볼게요. 발산형 경계, 정식 명칭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자, 이름에서 대충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발산, 퍼진다, 생긴다라는 뜻이고요. 수렴, 모인다라는 뜻이고, 보존, 뭐 발산이 퍼지는 거, 수렴이 모이는 거, 보존은 그 둘 다 아니라는 거, 중간쯤이다라고 대충 예상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판 구조론에 따라서 이렇게 이론을 바꿔요. 그 다음에 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 자료를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5에서 35km, 해양지각 5km, 그리고 멘틀 2900km까지가 어쨌든 직권 상태였죠. 자, 판이라는 건 그럼 어딘지 봅시다. 1번 암석권, 그거를 판이라고 하는데 대충 100km까지 단단한 부분입니다. 그럼 뭐예요? 멘틀도 어느 정도 섞여 있고 지각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중에서도 일부. 그래서 각 암석권의 조각은 그거를 판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연약권이라는 게 있어요. 판의 구조는 이제 판이 있고 연약권이라는 게 있는데 100km 이후 100에서 400km까지. 자, 여기는 어쨌거나 멘틀이긴 하죠. 근데 고체예요. 부분 용융이란 얘기 있었습니다. 아, 이거 멘틀의 그 특징이네 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유동성이 있다. 온도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대류가 있다라는 특징까지. 아, 이게 이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멘틀 얘기였구나라는 것도 한 번 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판의 구조 한 번 더 여기 이 참고 자료랑 같이 보면은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밀도부터 보면은 밀도는 연약권, 암석권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세냐? 일단 기본적으로 더 안쪽에 있는 게 더 센 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이렇고요. 밀도 3.3에서 5.5 g per 세제곱센티미터. 감람암질이에요. 자, 암석권 같은 경우는 했었죠, 그때. 한 번 더 볼까요? 대륙, 해양 했을 때 대륙은 밀도가 조금 더 작았습니다. 2.7 g per 세제곱센티미터. 화강암질. 화강암질 암석. 여기 해양 같은 경우 3.0 g per 세제곱센티미터. 현무암질 암석.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지각과는 엄밀히 다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각과는 엄밀히 달라요. 어쨌거나 암석권은 100km인 것 가지고 암석권 안에 지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보면은 여기 특징 대륙판하고 해양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징은 지각의 특성과 동일해요. 이 정보 그대로 갖다 써요. 아니, 이것만 봤을 때는 별로 뭐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떤 정보만 우린 갖고 있으면 되냐? 지각과는 엄밀히 다르긴 하다 정도. 판과 지각은 하나 다름을 주의하면은 되겠습니다. 혼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하지만 해양 지각은 얇고 35km, 5km. 그러니까 여기는 암석권, 대륙판, 해양판이라는 거 항상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자, 대륙판이라는 건 그럼 뭐고 해양판이라는 건 뭔지 한 번만 보면은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이런 거는 대륙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km인 지점까지니까 지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특성 자체는 지각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해양판의 종류는 어떤 거 있냐? 태평양판, 필리핀판. 자, 필리핀판은 그럼 어디 있는 거냐면
인도양 거기 태평양 그러니까 동남아 쪽 그쪽 사이 얘기예요. 나스카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들이 그럼 왜 이동하냐? 판 이동의 원동력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별표 하나 치고요. 멘틀의 연약권이 대류하기 때문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멘틀 연약권 대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대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대류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위치를 대충적으로 알려주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도 지금 중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이렇게 있고요. 자,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남미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거 자체가 태평양판이고요. 여기가 이제 나스카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에 이제 필리핀판, 여기에 이제 인도 있다고 치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유라시아판은 이제 러시아랑 우리나라 아니죠.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여기 얘기하는 거, 북아메리카는 여기 얘기하는 거고 아프리카는 이제 아프리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잘 파악이 안 되는 건 나스카판인데 남미에 위치하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판경계 지형이에요. 아까 변동대 이런 거 다 어디 있다고 했었냐면 멘틀 대류 때문에 연약권 대류 때문에 판에 서로 움직이니까 경계에서 변동대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종류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변동의 종류는 그러면은 그때 나타난 지형은 무엇이 있느냐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때 나타난 지형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상열도, 두 번째 해구, 세 번째 해령, 네 번째 변환단층, 다섯 번째 습곡산맥, 여섯 번째 열곡대. 각각 보고요. 각각 또 어떤 종류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각각 어떤 종류, 판 종류에 경계 종류에 들어가는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호상열도부터 정의를 봅시다. 섬들이 해구와 나란히 길게 배열된 지형입니다. 자, 해구가 뭐 있다 그러면은 옆에 나란하게 일자로 있는 거, 평행하게 있는 건데, 그러면 해구라는 게 뭔지 일단 볼게요. 깊은 해저 골짜기예요. 자,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골짜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해구다 그러면은 옆에 섬들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열도,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예시도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상열도 예시, 일본 열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열도라고 불리는 이유, 진짜 열도라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해구, 이거는 일본 해구,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리아나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어, 중국, 일본, 여기 필리핀, 한국 이렇게 있다가 치면은 여기가 태평양이죠.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 되겠습니다. 대충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태평양 중심부 혹은 약간 왼쪽에 치우쳐진 곳 그런 곳에 있다라는 게 마리아나 해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령 각 대양에 거대한 해저 산맥입니다. 바닷속에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각각 어디 있다 그랬어요? 태평양에도 있고, 대서양에도 있고, 인도양에도 하나씩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단층. 이거, 그래서 요것도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위치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름 자체에. 미국 쪽에 붙어 있는 거, 미국, 유럽 사이에 있는 거.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환단층, 해령과 해령 사이. 자, 해령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해령과 해령 사이에 판의 이속 차이로, 이동 속도 차이로 지층이 어긋나며 끊어진 지형입니다. 해령이 그러니까 바닷속에 또 이렇게 해령이 있다고 칩시다. 해령과 해령 사이에 판이 있는데 지금 여기 판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라인이 끊어지겠죠. 이게 지금 변환단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의 대표적인 거 산안드레아스 단층. 이거 어딨냐면 이것도 대충 미국에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습곡 산맥이에요. 이거는 이제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있는데 땅을 이쪽에서도 밀고 이쪽에서 밀면 어떻게 되세요? 서로 이렇게 하다가 짜부가 되겠죠. 그때 짜부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겨버린 게 습곡 산맥이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미는 힘으로 지층이 융기합니다. 지층 융기 하여 산맥을 형성한다.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보면은 어떤 게 있냐? 안데스 산맥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어디냐면 남미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이건 어디 있었어요? 히말라야에 있겠죠. 히말라야는 대충 티베트 쪽 그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아시아 요 지역. 산안드레스 캘리포니아 미국이고요. 어, 마리아나 태평양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열곡대. 열곡대는 폭이 좁고 긴 V자 모양의 골짜기. 이거를 열곡이라고 하는데 골짜기가 길게 이어진 지형.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지금 생긴 땅이 연속적으로 길게 있는 거. 이걸 열곡대라고 합니다. 위치도 이것도 이름이 간단합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이거 이제 한 경계에서 발달한 지형들 알아봤고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에서 각각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산형 경계예요. 발산이라는 게 뭘까요? 서로 퍼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찢어지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판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찢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자, 이거는 원인부터 볼게요. 원인. 멘틀 대류가 상승합니다. 상승 지역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여기 가운데에서 지금 둘 다 상승을 하는 부분에서 그럼 서로 바깥쪽으로 퍼지게 되겠죠. 따라서 두 판이 멀어진다. 그리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멀어지니까 틈도 나고 그리고 뭐가 올라오는 거죠. 따라서 마그마가 생성되어 새로운 판도 생성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 여긴 특징에다가 썼어야 되는데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두 번째,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 지진이 뭔지는 좀 이따 볼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 두 판이 멀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단층이 일어난다. 자, 정단층, 단층이라는 건 지층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잡아당기니까 끊어집니다. 그때 상반이 아래로 가는 게 정단층이에요. 그럼 상반이 뭐고 하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뭔가 좀 정상적인 반응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자니까 반대는 여기라고 하겠죠.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날카로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불편할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로. 둥근 부분이 좀 위쪽으로 가야 편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이게 정단층입니다. 이걸 그래서 상반이라고 합니다. 얘가 원래 위에 있어야 맞으니까. 상반. 그러면 얘는 하반이라고 하겠죠. 하반이 정상적으로 잘 아래로 내려갔다. 이게 정단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위에서 배운 그 지형이 나와요. 정단층, 두 번째는 해령. 자, 그리고 여기서 해령과 땅이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찢어졌다는 거죠. 해령과 멀수록 판의 나이가 많다. 지층 나이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열곡대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V자 서로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V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바닷물 유입이 되면 그거 대표적인 게 홍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열곡대, 얘는 발산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그 다음에 해령. 해령 역시도 발산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해령과 멀수록 나이가 많다. 각 대양에 거대한 해저 산맥이 펼쳐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서로 근데 이거 산맥이면 습곡산맥하고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는 뭐냐면 서로 찢어지니까 마그마가 생성되면서 생성된 어쨌든 해저 산맥일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다 발산형에 의한 해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진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지진,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있어요. 지진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각각 뭔지 볼게요. 지진 발생 지점 깊이로 따집니다. 지진 발생 지점 깊이 숫자로 바로 나타낼 수 있어요. 70km 이내, 70에서 300km. 자, 그리고 300km 이상이면은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꽤나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천발이면 그러니까 좀 얕은 지진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존형 경계예요. 보존형 경계까지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렴형 경계가 좀 양이 많아요. 보존형 경계는 뭐냐면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 이거 설명 말로 다시 하자면 뭐냐면은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면 여기서 지식 하면서 뭔가 지진도 발생하고 열도 발생하고 마찰열 그런 게 잔뜩 나타나겠죠. 쾅쾅쾅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지나가는 거니까. 이 그림 아까 어떤 거예요? 변환단층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게 지금 보존형 경계다라는 겁니다. 자, 원인. 특징이라고 바로 갈까요? 특징. 자, 멘틀 대류가 여기는 어때요? 상승, 하강, 소멸 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변환단층이 있습니다. 애초에 변환단층 자체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천발지진입니다. 그럼 아까 뭐야? 발산형도 천발, 보존형도 천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아까 발산형 같은 경우 화산도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발 지진 없고요. 신발 없고 두 번째 화산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멘틀 대류 상승 하강 소멸이 없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성하는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매우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보존형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볼까요? 보존형, 변환단층 검은색으로 하고 나머지 파란색은 그럼 다 수렴형으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수렴형 경기예요. 이거는 아까 발산형 찢어지는 거, 그 다음에 보존형 스쳐 지나가는 거. 그럼 수렴형 남은 거 뭐야? 모이는 거죠? 이거 모이는 거겠네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입니다. 또 여기 종류가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종류. 섭입형이 있고 충돌형이 있어요. 섭입형은 뭐예요? 뭐가 하나 먹는 거고 충돌형은 둘이서 막상막하로 쾅 하고 붙는다는 거죠. 자, 여기는 그래서 특징 보면은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강하니까 모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서로 모여서 충돌을 하든 하나가 먹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멘트 판이 모입니다. 그래서 충돌하거나 섭입해요. 자, 이때 중요한 특징. 섭입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그럼 누가 누굴 먹냐? 밀도가 큰 판이 소멸이 됩니다. 왜냐?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벼운 건 위에 뜨는 겁니다. 오히려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외울 게 조금 있어요. 충돌형, 서로 부딪히는 거, 섭입형, 무거운 게 사라지는 거. 봤을 때 충돌형 같은 경우는 서로 쾅 하고 부딪히죠. 그러니까 바닥 깊숙한 곳까지는 안 가요. 천발, 중발, 지진자 빼고 천발, 중발 이렇게 됩니다. 섭입형은 천, 중, 심 모두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신발은 어디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섭입형에서만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천발, 중발은 수렴형 경기에 다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신발이 섭입형입니다. 요 정도 특징. 그리고 화산 폭발 안 해요. 섭입형이 화산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섭입형은 뭐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서 충돌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륙이에요. 조합이 이거 하나로 끝입니다. 대륙끼리 부딪히면 무조건 충돌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되는 게 습곡산맥입니다. 히말라야가 대륙 충돌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섭입은 그럼 뭐 있냐? 해양 대륙 조합도 있을 거고 해양 섭입 조합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해양 대륙부터 보면은 여기는 해구랑 호상열도 일본이죠. 그 다음에 습곡산맥. 습곡산맥 뭐지? 안데스 남미 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해양 대륙 조합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 해양 섭입은 뭐냐? 이것도 해구 있고요. 호상열도 있어요. 그럼 일본은 해양 대륙? 해양? 뭐 그것까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특징 밀도가 작은 쪽이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상열도라는 거 다시 보면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섭입대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하나가 어쨌든 섭입을 하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고 다른 대륙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섭입대라는 건 이 부분을 이제 섭입대라고 합니다. 섭입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스치는 부분이 섭입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밀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유라시아판이 제일 가벼워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항상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필리핀판 얘네들은 좀 무거워요. 유라시아랑 만나면은 자기네들이 섭입됩니다. 그러면 제일 무거운 거 태평양판
아, 얘네들은 무조건 내려가겠구나. 그러니까 어, 호상열도라는 거 역시나 유라시아랑 태평양이랑 만나가지고 서로 섭입돼가지고 일본 열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대륙판 같은 경우는 해양판이 더 밀도가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체로 섭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랑 태평양판 만나가지고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밑으로 들어가서 일본 열도가 생긴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특징 이제 더 볼게요. 뭐가 있냐면 1번 습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였어요? 습곡산맥 여기에 있죠? 지금 서로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맥 형성된 거.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대륙, 해양 대륙 같은 경우는 안데스. 그래서 여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상열도 일단은 이거는 수렴형. 그 다음에 해구 역시도 수렴형. 서로 섭입대에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호상열도나 해구나. 자, 그 다음에 습곡산맥도 그 수렴형인데 이때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충돌형, 안데스 같은 경우는 섭입형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층인데 여기선 역단층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약간 둥근 부분,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가면 얘가 상이고 얘가 하반이라고 했는데 역단층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반이 위로 가고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겠다. 이런 상황이 역단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곡과 역단층, 이 수렴형 경계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들은 이제 좀 간단한 실생활 관련한 얘기입니다. 화산하고 지진, 그거의 특징하고 대처법, 영향 이런 것들 보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화산부터 볼게요.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온 겁니다. 이게 화산이에요. 자, 그때 분출물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화산에서 뭐가 분출물이냐부터 볼게요. 분출물, 뭔가 뿜어져 나오죠. 화산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분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화수소 H2S입니다. 명칭 써줄까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 자, 이 중에서 수증기가 70에서 90%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용암이에요. 용암하고 마그마랑 차이가 뭘까? 마그마 빼기 화산가스가 용암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마그마인 거죠. 자, 세 번째는 화산쇠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어떤 물질들이라는 건데, 자, 크기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기 순으로 했을 때 화산쇠설물들, 화산암괴 커다랗고요. 두 번째는 화산력, 그 다음에 화산재, 갑자기 확 줄어든 느낌. 그 다음에 화산진 등 고체 물질입니다. 이런 거를 화산쇠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면은 화산의 피해. 첫 번째, 산성비가 있어요. 왜냐? CO2랑 SO2가 산성 물질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산성비가 내린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용암 피해, 화산 쇠설물도 위험합니다. 화산 쇠설물 피해, 산불 산사태. 다 이게 뭐 때문이냐면 화산 쇠설물 때문에도 이런 피해가 나요. 뜨겁거든요. 자, 그리고 항공기 시야가 없어요. 엔진도 고장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화산재가 파고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햇빛도 차단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뚝 하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화산탄이라는 거 맞으면 위험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치만 인간은
지독합니다. 이걸 또 이용을 해요. 화성 광산, 화산 폭발에서 생긴 것들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금속 광물들이 있으니까. 물건이 자원들이 리젠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열 난방, 지열로 하는 거죠. 또는 발전소, 화력 발전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화산재, 무기질로 비옥 토양한다. 화산재 속에 무기질이 있거든요. 이거 덕분에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비옥한 토양. 자, 그 다음에 관광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온천 같은 걸로 이용할 수 있겠죠. 뭐 상상력을 더 더하면 이것저것 다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그나마 안전하게 이득만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분출구 주변에는 댐이나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온도나 이동 경로를 뭐랄까 조절을 하는 거죠. 제어하는 겁니다. 최대한 피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용암류 바닷물, 용암류를 바닷물로 막는 방법. 이동 경로도 조절하고요. 온도 조절. 좀 차갑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도록.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미리 막는 거죠. 전조 현상. 항상 감시하고 경고하고 대피하고 그런 거 체계를 완성하자. 사실은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다른 것도 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화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진입니다. 자,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 이걸 지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위에 있어요. 단층이 형성됐어요. 역단층, 정단층 하면서 끊어지죠. 끊어지든지 휘어지든지 하면서 끊어져요. 그러면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단층 형성이 돼서 끊어져서 지진이 나거나 화산 활동 때문에 진동이 발생을 하거나 지하 공동이 붕괴되거나 그러면은 파동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있는데 지진의 명칭은 이제 진원 발생지예요. 진앙 진원의 연직 방향 지표면 부분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기 규모나 진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일단 나타내 봅시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진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땅이죠. 그래서 이 지점이 뭐냐? 진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진이 발생해서 땅에서 수직 지점이죠. 이렇게 여기가 진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규모가 무엇이고 진도가 무엇이냐? 규모는 진원이 방출하는 에너지 그 자체예요. 근본이죠. 근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냅니다. 동일 지진이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재든 한국에서 재든 미국에서 재든 동일 지진은 같은 규모를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거기서 지진이 난 거니까. 자, 진도는 지진의 피해 정도예요. 로마자로 씁니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은 진앙 지점이 제일 그 수직으로 있던 그 땅 지점이 미국이야. 그러면 미국이 가장 진도가 세겠죠. 진앙과 그러니까 진원과 수직인 그 땅 지점이 진앙이죠. 진앙과 가까울수록 셉니다.
근데 요새는 대부분 규모로 다 바꾸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진앙과 규모는 관계 없습니다. 진도와 관계 있습니다. 진앙은 규모랑은 상관이 없고 진도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한 거. 피해. 붕괴되고요. 건물 붕괴, 뭐 땅도 붕괴, 지표면 갈라짐, 파괴, 화재, 산사태, 쓰나미. 이건 뭐냐? 지진 해일이에요. 그러니까 해일이 어쨌든 큰 파도를 얘기하는 건데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은 쓰나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이 와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지진 기록을 분석합니다. 지진파를 분석을 하든지 뭔가를 분석해요. 그럼 다 지구 내부 구조도 알 수 있고요. 지하 자원도 찾을 수 있고요. 지진 기록, 뭐 지진파 분석 등 해가지고 지질 구조도 파악할 수 있고요. 적합한 건설 장소. 안전한 곳 찾는 걸로 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진파를 분석할 수도 있고 지진 기록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활성 단층이나 지반 약한 지역. 아까 적합한 건설 장소 찾기 했죠? 그러면은 이제 알아낼 수 있잖아. 지역은 건물을 땅값이 아무리 좋아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을 때는 내진 설계 꼭 해라. 자, 그 다음에 지진도 예보를 하고요. 쓰나미 경보도 해야죠. 지진 해일 경보. 마지막 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공위성으로도 어떻게든 관측해서 최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완자책 보면 뒷장에도 뭔가 연습할 게 좀 있어요. 그림 보고 어디가 어느 지역인지 한 번 더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고 어떤 영향이 어떤 것과 매칭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